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조금은 힘을 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5%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거의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1% 빠졌고 852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네이버고요. 오랜만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엔솔도 3.8%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낙폭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이버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약 4,4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이었죠. 이때 7천억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비교적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는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1,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물량이 계속 나왔었고 기관은 신한, KB 다양한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거래대금이 3조 원이 넘게 터졌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의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카톡 개편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APR, 삼성전자, SK스퀘어 기관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0.3% 빠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0.3% 빠졌고요.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37%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고 반도체는 소폭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만 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증시 오늘은 0.2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약간의 시장을 눈치 보는 듯한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추석 전까지는 5거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기니까 어떻게 한 주간의 시장을 마무리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또 연휴가 길다는 것은 그 사이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충분히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개장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매일같이 열렸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주일 정도 쉬고 나서 개장을 하면 또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한 번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바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 네이버가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는 지난 6월쯤에 1차적으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주가가 2달 정도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닥을 잡고 나서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급등이 나왔던 것은 네이버가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할 것이고 네이버 파이내셔널과 함께
서로의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동아경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인 1위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약 70% 정도? 그 정도 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은 기대감이 꺼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6월에서 이 7월 사이였죠. 이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데 시차를 두고 사측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보도했다는 해명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다시 재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확정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네이버의 위치를 봤을 때는 결코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지난 20년 말이었나요? 자, 잠깐 기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말인가 21년 초였을 거예요. 이땐 것 같네요. 이 당시에 기아에서 애플카 이슈가 나왔었고, 좀 오래돼서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애플 측에서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제조사로서 기아를 선정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적으로 크게 변동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그게 고점이었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애플카 사태를 봤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난 애플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네이버는 철저하게 지금 위치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46만 5천원 이 고점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6월쯤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본다면 2차 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설령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간에 협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풍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설령 그게 정말로 풍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또 한 번의 역사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다는 것은 충분히 누군가의 매집이 꼭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 흐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24만원 구간, 여기가 상당한 저항이 되었었는데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24만 7천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의미 있는 저항 라인도 돌파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위에 올라와 있고 현재 1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테슬라가 3.9%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자, 일본의 미주오 증권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75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인 상승의 배경이었고, 또 두 번째는 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하고 자율주행 쪽, 이쪽이 앞으로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걸 배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그 여파가 국내 많은 로봇 관련주에게로 그 관심과 수급이 이동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로봇 섹터, 이쪽은 제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쪽, 이쪽은 로봇 중에서도 1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뭐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는 아니지만 로봇 소프트웨어 쪽,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강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KCP, 이 종목도 지금 17%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네이버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기업은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네이버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두나무를 자회사로 두었다, 이 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네이버의 뉴스가 풍문이 아니라면
충분히 2차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24,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뭐 이 기업은 자동차, 방산, 로봇,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하고 제어기, 감속기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로봇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한 언론사에서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 또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위치는 투자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고, 반면에 몇 개의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내용도 잘 정리해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